업그레이드된 PC 정비사 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C 정비사 시험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필기도 물론 그렇지만 실기도 바뀌었어요. 그 주최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XP 대신에 윈도우 7 이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조금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그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졌죠. 왜? 어차피 이 XP 운영체제와 윈도우 7 운영체제는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출제됐던 성격의 문제가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기능이 없어졌으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기시험 대비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도 기존의 XP 에뮬레이터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C 정비사 실기가 바뀌었다는 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오늘 첫 시간은 실기 시험에 대한 가이드가 되겠죠? 일단은 바뀌었으니까 내가 실기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왜? 이거 한번 떨어지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커요. 이게 여러분 시험 볼 때 응시료가 막 7, 8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실기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에뮬레이터가 뭔데요? 가짜 윈도우. 그러니까 가상의 윈도우 화면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업형 문제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우리가 실기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PC에 에뮬레이터를 깔아야 돼요. 그 방법 그리고 실기시험 어떤 방식인지 그 유형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보아요. 자, 먼저 실기시험 시간과 배점이 나왔는데요. PC 정비사 1급은 1년에 2차례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겠죠. 그리고 정비사 2급은 1급보다는 더 많이 한 4번 정도 시험이 4, 5번 있죠. 그래서 2급은 수요가 좀 많아요. 1급보다. 그런데 비해서 일단 문제를 본다면 PC 정비사 1급은 20개 문항이고 2급도 20개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그 출제된 문항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18개 문항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험에 나오는 패턴들, 문제 유형은 작업형이 바로 에뮬레이터 있죠. 가상 윈도우. 예. 그 윈도우를 통해서 그 적절한 메뉴를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 이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 제시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형은 뭐냐면 다지선다형 이 말과 같아요. 뭐냐면은 그 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개 중에 해당하는 답만 여러 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드래그형이라는 게 있어요. 드래그형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그 우리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들 있죠. 메인보드니 CPU니 메모리니 그래픽 카드니 이런 거 있죠. 또 SATA 이런 거 케이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품에 대한 요소들을 묻는 문제가 바로 드래그형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급은 없나요? 아니요. 1급도 출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드래그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컴퓨터 부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1급은요. 조립 및 시스템 점검, 그 다음에 PC 진단과 처방,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문제, PC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문제당 5점씩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거지 부분 점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 환경은 윈도우 7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바로 이 작업형 문제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급이 시험 문제가 더 어렵긴 하겠죠. 자, 그런데 2급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2급은 한 문항당 배점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케이블링 문제는 다 맞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케이블이 뭔데요? 이러시는데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왜 컴퓨터 지금 되게 컴퓨터 보고 계시죠? 컴퓨터에서 공부하시죠? 스마트폰은 빼고.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하려면 컴퓨터 뒤에 뭐 꽂아야 돼요? 잭.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 인터넷 공유기 거기에도 잭이 연결돼 있죠. 그게 랜선이에요. 그 랜선 자세히 보시면 백색의 선에 약간 굵죠, 선이. 굵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찍혀져 있는 이렇게 네모난 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홈에다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 부품 그 슬롯에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짤깍 소리가 나면서 그 랜 케이블 연결돼서 인터넷 되는 거죠. 바로 요거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케이블링 작업이에요. 그건 어렵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랜선하고 그냥 그 기본적인 도구만 있으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점수 배점이 6.5점 정도 되니까 무조건 맞아야 돼요. 네, 이거는 약간 손에 힘을 줘서 꽉 누르고 선의 가닥, 색깔이 빨간색이냐 녹색이냐 뭐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들의 각각의 위치만, 순서만 잘 외우면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하는 건 이거 케이블링 작업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기분 좋게 6.5점을 맞고 그 다음에 작업형은 바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11개의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기 공부하면서 윈도우 7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걸 대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래의 윈도우 XP는 여기서 이게 XP 운영체제에 맞게끔 출제가 된 거고 지금은 윈도우 7 환경에서 이 문제들을 낸다는 거예요. 11문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드래그는 컴퓨터 부품 쭉 끌어다 이렇게 맞는 것끼리 배치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별로 바뀐 게 없겠죠. 케이블도 바뀐 게 없고 드래그도 바뀐 게 없고. 서술형 얘는 여러분이 필기 때 공부했던 거 있죠. 필기 때 공부한 거요? 네. 그리고 최신 어떤 그 용어들 이런 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다지선다형은 해당되는 옳은 말들, 옳은 것들만 쭉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이나 다지선다형은 여러분이 필기 때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라든가 최신 기술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도합 80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케이블링에 10분, 나머지 70분이 할당이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하나요? 커트라인 60점이에요. 네, 60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기시험은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확신이 어느 정도 들면은 시험에 응시하세요. 그게 제일 나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을 좀 볼까요? 일단 작업형 문제는요. 약간 흐릿하죠. 제시된 문제가 이렇게 보여요. 화면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 설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작업형이에요. 그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여러분 컴퓨터에 뭐 REG, ED, IT 이렇게 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는 게 아니라 바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있죠? 가상 윈도우. 그걸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작업형이고 이때 에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드래그 앤 드롭형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픽 카드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답이 DAC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뭐 D서브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럼 이게 답이면은 이걸 끌어다 어떻게 해요? 씩 끌어다 여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면 얘가 여기로 와요. 손을 딱 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답이 뭐 예를 들어 얘가 롤러 및 그래픽 코어다. 그러면 이 자리죠. 그럼 얘를 끌어다 이 자리에. 얘가 비디오 메모리다. 그럼 얘를 끌어다 이 자리에.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는 부품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각각의 무선랜 카드가 인식 반경 내에 있고 SSID가 같으면 액세스 포인트나 유무선 공유기 없이 무선랜 카드끼리 서로 직접 연결해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을 뭐라고 부르나요? 답은 애드혹 이렇게. 그러면 애드혹 모드 이렇게 해서 답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됐죠? 이런 문제. 이게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선택형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 전송계층 대표적 프로토콜, 즉 우리 앞에서 필기 때 OSI 7계층 모델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밑에 뭐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그 다음 그 위에 4계층이 전송계층이에요. 그 전송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하고 UDP가 있는데 TCP 특징 이거 해당하는 거 2개 이상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니까 여러분이 2개 이상을 골라야 돼요. TCP는 언제나 연결돼 있다. 신뢰성이 보장된다. 항상 연결돼 있다. 연결 지향형. 혼잡한 걸 제어한다. 흐름 제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딱딱 선택을 해서 답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중선택이에요. 좀 감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대비를 하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유형들을 보여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실기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주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바로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이 기존의 정비사의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과는 달라요. 이번에 새롭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설치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까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제가 쳐놨어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렇게 치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은 여기 IT 자격의 레이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icqa.or.kr 들어오죠? 그러면 들어오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이런 게 뜨는군요. 자, 메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CQA 소개, 자격 안내 나왔죠? 시행 종목 안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네 협회에서 제공하는 거 PC 정비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얘네 회사 소관이에요. 이 기간에. 그럼 PC 정비사, 자 우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PC 정비사 눌러요. 누르면은 얘에 대한 설명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디 바로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거 쭉 보시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ICQA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과 실습용 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보이죠? 네, 바로 이게 작업형 문제를 풀기 위한 가상 윈도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제 프로그램부터 미리 받지 마세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받아서 뭐예요? 머리만 아프지? 그러면요.
좀 배우신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 받아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로구나 하고 그 지침서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4비트가 있고 32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알아보고 깔아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시작 단추 있죠? 윈도우 시작 단추 이거 눌러요. 자,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 보이세요?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속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속성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속성. 자, 눌렀어요. 누르면은 저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K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시스템 종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몇 비트? 나와 있죠. 네, 저는 데스크탑은 64비트고 노트북은 32비트 운영체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참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뭘 깔아야 돼요? 네, PC 정비사 실습용 에뮬레이터 32비트용을 저는 깔아야 되고 여러분도 보시고 난 64비트야. 난 32야. 이거 보시고 깔면 돼요. 자, 그러면 확인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32비트니까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어요. 자, 누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떠요. 7월 1일 이후 실기시험에 적용됩니다. 라고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파일 이름 ICQA 컨트롤 셋업 나왔죠? 네, 요거예요. MSI. 자, 요 프로그램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니까 어때요? 이거 다운로드 이제 받고 있겠죠? 그래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저도 이거를 이제 눌러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설치 준비 나왔죠? 마법사가 뜨죠? 다음 눌러요. 그 다음은요? 그냥 다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CQA 컨트롤 설치 나오죠? 자, 이렇게 냅두면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ICQA 컨트롤 설치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죠? 자, 이게 설치가 다 되면 여러분 어디에? 바탕화면과 시작 단추를 누르면 시작 메뉴에 얘가 등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설치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죠? 그래서 설치 작업을 무사히 마쳐주면 실기시험에 대한 실기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설치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여기 저는 모든 프로그램에 보면은 ICQA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ICQA 실습용 에뮬레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은 ICQA 에뮬레이터가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때요? 오, 이렇게 떴네.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작업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는 PC 정비사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PC 정비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은 PC 정비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에뮬레이터 메뉴가 모두 나와요. 참고로 이거는 실제 윈도우 운영체제와 이제 비슷한 가상의 모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필요한 것으로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거 프로그램 종료 누르면은 닫혀져요. 이렇게. 자, 그럼 보실까요? 일단은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설명 다 해놨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에뮬레이터의 메뉴들을 좀 보면은요, 도대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또 깜짝깜짝 놀라시는데요. 일단, 컴퓨터 메뉴가 있었죠.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CMOS 셋업에 대한 문제. 네, 이거 이제 셋업, 그 바이오스 셋업이라고 부르죠? 네, 그 셋업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일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암호 설정하는 거라든가 또 연장 메모리 속도 설정하는 거, 부팅 에러 멈춤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커맨드 명령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는 바로 콘솔 상에서 여러분이 명령어 있죠. 콘솔이 뭔데요? 도스 프롬프트. 예, 프롬프트 상태에서 직접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를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커맨드 명령 컨트롤은 그 도스 명령어보다는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있죠? IP라든가 뭐 또 트레이서트라든가 또 뭐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그 상태들 있죠? 그런 거 나타내는 명령들 몇 개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속성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레지스트리, 시스템 구성 이런 애들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속성은 말 그대로 여러분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 IP, 게이트웨이, 서브넷 마스크 이런 거 설정하죠. 그런 거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좀 어려워요. 범위도 되게 넓고요.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레지스트리에서 뭐 예를 들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뭐 이런 문제 있죠. 바로 그런 거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업하세요.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은요. 그 윈도우 지원 서비스의 중지 및 실행, 그 다음에 시작 유형, 부팅 관련 옵션 이런 것들이 출제돼요. 시스템 구성은 시스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격 데스크탑은 뭐예요?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PC 연결에 대한 환경 설정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는 특정 장치 있죠? 네, 장치 드라이버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더 권한은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폴더가 이제 주어져요. 이 에뮬레이터에서. 그러면 그 해당 폴더에 대한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갖고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폴더 권한. 그 다음에 프린터 및 팩스는 말 그대로 프린터 또는 팩스를 추가하는 그런 작업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추가 마법사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어판과 관련한 문제가 또 출제가 잘 됩니다. 그 제어판 관련해서도 주로 이제 개인 설정 이런 거 이제 개인 설정은 말 그대로 윈도우 7에 바탕화면을 바꾼다든가 창 색깔, 화면 보호기 이런 거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및 언어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얘도 날짜나 시간, 형식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키보드 세팅하는 거, 이런 거, 키보드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해상도와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도 시험에 잘 나오겠죠. 얘는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을 새롭게 추가하는 거, 아니면 기존의 계정을 뭔가 내용을 바꾸는 거,
계정의 암호 설정하는 거.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참 많죠. 그 다음에 시스템 등록 정보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기존의 XP 때부터 잘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나올 만한 게 이제 여기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거, 이거 뭐 크기 얼마로 하세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시각 효과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은 뭐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애죠. 얘는 말 그대로 시작 페이지를 뭘로 설정하도록 하세요. 또 임시 인터넷 파일, 불필요한 파일 제거하는 거, 팝업 창 뜨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위치 바꾸는 거, 시작 메뉴에 어떤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얘도 출제 비중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폴더 옵션이니 프로그램 및 기능 이런 것들도 메뉴에 있으니까 뭐 한 번씩 볼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관리 도구에서는 이제 공유 폴더는 XP 때도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공유된 폴더를 공유를 이제 해제한다는 거 있죠. 공유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관리자는 말 그대로 하드 디스크 파티션 설정하고 제거하는 거. 이런 거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보안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과 관련한 암호, 그 다음에 항목의 그 로컬 정책에 대한 그 보안, 유무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로컬 사용자는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그룹을 추가하고 또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구동 중인 서비스를 수동으로 여러분이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중단됐던 거를 재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벤트 관리자는 로그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IIS 같은 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자는 웹사이트라든가 FTP 사이트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과 관련한 거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가 이제 새로운 작업을 더 추가할 줄 아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능이 더 많아졌어요. 기존의 그 XP 에뮬레이터보다 기능이 더 세분화되고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업형과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숙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깔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